안녕하십니까. 일리온 일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아침에 잠깐 매크로틴과 얘기도 했었지만 이 금통위 의사록을 보는 이유는 뭐 한국의 경제 전망이 맞았냐 틀렸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 인식이 좀 궁금한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황 인식이 어떤 것 같아요, 우예연건 지금? 일단 경제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반도체나 뭐 IT 부분, 특정 수출 좀 집중된 부분들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이제 그 외 고용이라든지 이제 경제 참가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근데 반도체 부분의 개선만으로 향후에 또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은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개선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좀 안 되지 않겠냐 약간 이런 인식인 거거든요. 반도체 이외의 부분들은 아직까지 회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좀 인식이 많은 것 같아요. 더욱이 또 이번 금통위 의사록이 나온 다음에 좀 매파적이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의 이제 위원들이 금융 불균형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 시장이라든지 뭐 증시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좀 우려를 가진 이런 입장들을 대부분이 다 얘기를 했거든요. 인식이 이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앞서갔다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대로 그러니까 실물하고 금융 자산 간의 그 괴리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러한 의견들이 다 총합돼가지고 그 통방문 통화 정책 방향 문구에 이러한 자산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을 좀 집중을 해서 뭐 보겠다라는 문구가 들어가긴 했거든요. 1월 달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러한 우려들을 이제 이러한 문구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여기서 위원들이 다 언급을 했듯이 금융시장은 좀 다 개선이 되긴 했는데 실물 경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경제 회복이나 경제 개선을 위한 약간 금융통화정책 위원회들의 완화적인 스탠스는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좀 보이고 있다. 보시면 하나하나 되겠습니다. 갖고 얘기하죠. 의사록. 기준금리고. 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쓰던 자료긴 했는데 금통위 의사록이 나오면은 좀 쓰는 자료였어요. 그래서 어떤 위원들이 어떠한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데이터상으로는 어떤 건지 좀 이제 보고 싶어서 만드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뭐 보시면은 여기 뭐 1번 그림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올해 전망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1.1% 성장하겠다라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1%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망치보다는 괜찮은 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전망치 3%를 뭐 어떻게 될지에 대해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3%가 다른 여타 기관들의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2월 달에 금통위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 전망치를 추가적인 상향 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물가 같은 경우도 이제 1%대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목표치는 2%잖아요. 그래서 역시 목표치에 뭐 달성하기는 여전히 조금 물가의 상방 압력은 좀 없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들 역시도 A 위원은 어떤 의견을 보이고 있냐면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실물이랑 자산시장 간의 괴리 그리고 부문 간의 불균형이라든지 부채가 누증되고 있는 상황들 이러한 경제 불안정성이 높아진 모습이다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뭐 수출, 투자 이쪽 부분에 개선은 되고 있긴 하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 뭐 회복이 되었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만 천천히 말해. 좋은데.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뭐 그림 5번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는 또 정부도 그렇고 중앙은행도 그렇고 되게 빠른 정책들을 내놓았잖아요. 규모 역시도 전례 없는 규모를 내놓았고, 그래서 보시면은 회복 속도가 과거보다는 되게 빨랐던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진짜 이 증시 측면에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진짜 3천대까지 돌파하면서 3천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림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매매 가격 지수인데 여기 최근 이 상승률을 보시면은 그 기울기가 매우 높아요.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자산 시장, 특히 뭐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뭐 많이 들어가서 주택 가격 이런 매매 가격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뭐 팩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위원 같은 경우는 계속 뭐 말을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실물 경제의 회복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또 동결을 하고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출 측면이었는데 1월달 주요 품목별 수출을 보시면은 이제 제일 높았던 부분이 2차 전지, 그다음에 컴퓨터, 휴대폰, 뭐 의약품, 가전, 휴대폰 부품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런 IT 측면의 수출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아무래도 3, 4분기 GDP 성장률 좋았던 부분들도 이제 이러한 IT라든지 뭐 의약품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경제 성장을 좀 끌어올렸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러한 상황이긴 하지만 좀 문제는 뭐냐면 고용이나 뭐 서비스 부분은 아직까지는 회복이 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림 11번 보시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 4분기 수준을 좀 올라왔는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 수준이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 11번 보시면 여전히 대면 서비스업, 특히 코로나19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부분들, 예를 들면 뭐 레스토랑, 여행, 뭐 또 뭐 있죠? 뭐 외식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제 회복이 되진 않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금통위에서는 이런 완화적인 환경을 유지해 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이 데이터 거요? 보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네.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네. 글로벌하게 보면 어쨌든 간에 이제 뒤에 이제 코로나 언급하시던데, 네. 코로나 이제 백신이 변되니까 주가라는 거는 어쩌면 한 6개월이나 12개월 뒤 거를 반영을 많이 하는데, 네. 어쩌면 반도체나 이런 쪽들은 좋은 건 다 알고 있고 좋아졌고 네. 더 좋아지는 건 아는데 어쩌면 그 좋아지는 속도가 약간 좀 주춤할 수 있다는 생각들도 하는 것 같고, 뭐 한 5년, 네. 10년 보면 좋아지겠지만, 그렇죠. 저번주부터 나이키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였든 하여튼 제가 아까 심지어 연구원한테 그 말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서 의식주를 좀 봐야 되지 않냐 시각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음식료는 여러 가지 그래도 뭐 필수제니까 아무래도 더 버텨왔었고, 네. 의류와 어떻게 보면 그 집 건설, 네. 우리나라에서 네. 건설은 이제 뭐 좀 올라왔다가 요즘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좋게 보는 사람도 늘어나는 것 같고, 뭐 이런 소위 아까 말했던 서비스업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호텔 네. 같은 것들도 의외로 저번 주에 글로벌하게 좋았어요. 메리어트 이런 것들이랑 다. 그래서 주가라는 게 좀 신기하다는 거지.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안 좋은데 오히려 여기서부터 이제 안 좋아진 거에서 좋아질 거를 찾는 분위기 지금, 네. 그게 좀 가시화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지표가 지난주에 발표가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고용 지표가 이제 그 ADP 그 고용 그 보고서 나왔을 때는 좀 생각보다 좋았던 지표였고, 이제 그 고용 보고서가 금요일에 새벽에 나왔을 때는 예상을 하회를 했거든요. 대신에 좀 증시가 좋았던 부분들은 고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상보다 향후에 부양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백신을 다 맞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좀 속도가 빠르고,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음식료 또 뭐 주거 관련 건설업 또는 뭐 이러한 뭐였죠? 의식주, 아무튼 그런 소비재 측면에서는 좋은 흐름이 뭐 기대감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근데 아니다. 한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다 할 고용의 좋은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피해 입은 부분들이 대면 서비스업 부분이었고, 이제 이쪽 부분이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한국은 좀 갖기가 어렵지 않나라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비관적인 말 하시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막 이제 뭐 집에 퇴근을 할 때나 뭐 잠깐 뭐 저녁을 먹거나 이제 제가 명동이나 뭐 이태원 이런 데 자주 가요. 가요. 근데 창고에 다 죽었어요. 우영이 어디 이태원 갈 시간이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이렇게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친구들 중간 지점이 이태원이었기 때문에 갔는데 너무 진짜 텅텅 비어 있고, 명동 알죠. 역시도 진짜 비어 있고, 진짜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 처음 봤어요, 이러한 난 항상 상황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행되어 오던 상황에 이태원도 그래서 점점 햄스터 이제 호텔 뒤쪽에 다 비어 있죠. 네, 그러니까 다 비어 있고 식당도 진짜 잘 되는 데만 되고 맞아요. 대부분 닫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식당이 잠깐 쉬는 게 아니고 다 그 뭐죠? 임대 그 표시 이렇게 되어 있고 다 비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정말 우리 그 소비나 이런 정말 이 실물 경제 딴에 진짜 미친 영향이 되게 큰 이슈였고 이 상황이 빨리 회복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걸 느껴지니까 이 지표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느껴보니까 아 지금 상황이 되게 힘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대감을 지금 가지긴 진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뭐 너무 비관적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한국은 영어 좀 자료 보면 여기 네. 카드 승인 실적 보면 정말 극렬하게 나오네요. 네, 맞아요. 여기 13번, 14번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도소매 이런 거는 뭐 자동차 판매 이런 거 대형 할인점, 백화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덜 빠졌는데 그 외에 뭐 숙박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 연한 하늘색이었는데 13번 그림에 연한 하늘색 많이 빠졌고 그 외에도 또 뭐 교육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보건업, 예술 스포츠 관련 뭐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다 이제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코로나19 이제가 이 확산이 뭐 1차, 2차, 3차 확산까지 되면서 이쪽 부분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개선이 되려고 하면은 또 확산돼가지고 다시 또 죽고 괜찮아지려 하면 또 확산돼가지고 다시 죽고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대면 서비스업 측면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 좀 회복이 되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백신을 맞고 우리가 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좀 의미 있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여기 뭐 페이지 수가 없는데 아무튼 보시면 이제 뭐 글로벌리하게는 백신 접종 이제 뭐 개시를 한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그림 15번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2.5단계 아직 유지되고 있고 그 외 2단계 유지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 18번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지금 현재 경기에 대한 이 지수인데 제가 표시했어요. 1차 확산 때 확 빠졌다가 좀 괜찮아지니까 체감지수 좀 올라왔다가 2차 확산 때니까 다시 빠졌고 좀 괜찮아지다가 다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3차 확산 때 때문에 이제 많이 하락하긴 했는데 이제 이후에 이 수도권이라든지 비수도권의 이러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추가적인 완화가 없다면은 이러한 지표 역시도 다시 좀 올라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아마 설 지난 다음에도 이제 2.5단계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빨리 이제 완화가 되어야지 이러한 좀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 참가자들이 느끼는 경기에 대한 체감 이 지수가 바닥을 잡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이런 생각을 있어요. 해보겠어요. 또 뭐 그냥 이코노미스트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폐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얻었던 아이디어 중에서 대한항공 주가를 보면서 네. 결국 그 산업이 어려워지고 네. 많은 구조조정이 있고 심지어 기업마저도 굉장히 구조조정이 되고 나면 네. 살아남은 사람들의 잔치가 벌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농담처럼 지금 요즘 보면 호텔들도 다 폐업해가지고 이제 그 호텔들이 뭐 우리 뭐 주거 환경을 바뀌는 경우도 있고 레스토랑도 많이 망하는 것 같고 식당도 시장도 힘들고 하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좋지 않을까 하는 잔인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영연구원 이제 우리 이제 주니어를 넘어서 이제 우리 항상 토론 대상이 돼야 되니까 이코노 베이스에 보시는 분들 오히려 제가 오늘 계속 반복드리는 거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어 왔는데 정말 절정의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냐 경제적으로 이게 궁금한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뭐 지방은 10시까지 이제 좀 열어주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10시, 11시, 12시 우리도 주사 맞고 이러면 뭐 그런 거를 지금 시장에서는 서서히 프라이싱 해야 되냐 아니냐를 많이 고민하고 있어서 오히려 궁금해하는 거는 그 이런 상황 인식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 그 극단에 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들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점점 극단으로 가는 것 같죠 지금 상황이. 네네네. 한국은행 인식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수출 그거는 특히 다들 반도체 좋은 거 맞다. 근데 이러한 수출 주도의 성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근데 이러한 것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평가가 경기가 개선됐다라고 해석은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현재 한국은행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피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정부도 해주고 있고 한국은행도 해주고 있잖아요. 뭐 기업 이자 상환 뭐 유예를 해준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뭐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또 될 것 같아요. 연장해줄 것 같고
네. 그렇죠. 네, 해줄 것 같고 다만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최근에 그 종료한 제도 하나 있거든요. 여기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네모칸으로 해놨는데 금융안정특별제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직접적으로 차입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거 만들고 나서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담보를 걸고 이제 그 돈을 빌려주는 건데 그 담보를 거는 그 애들이 좀 그 뭐라 그러지? 담보 수준이 높아요. 예를 들면 회사채 뭐 AA 마이너스인가? 아무튼 그 되게 높아가지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았고 일반 다른 이제 한국은행이 해주는 그런 대출 제도보다 금리가 좀 높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연장을 했지만 이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서 또 이제 없앤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회사채 뭐 CP 매입 기구는 아직 운영되고 있어서 한국은행이 봤을 때는 이 제도를 뭐 종료를 해도 괜찮겠구나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종료가 하나 둘씩 이제 또 종료가 되고 있는 상황, 제도가 종료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한국은행 역시도 뭐 원화적인 스탠스를 펴주고 있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뭐 조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이 되고 이로 인한 뭐 금융 지원이 좀 덜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은 뭐 기존에 했던 뭐 이런 뭐 담보 수준을 완화해주는 조치라든지 뭐 이런 걸 다 좀 걷어들일 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 시점을 논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한국은행 역시도 뭐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 특히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많이 안정됐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다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좀 의아했던 부분들은 이제 지난 금통위 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제 저금리랑 자산시장 가격과의 그 상관관계가 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좀 언급을 연준도 한 그렇고 바가 한국은행도 있잖아요. 동일하게 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어떻게요? 저금리만 계속 고집하다가는 네. 언젠가는 저금리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 거 아니에요? 다? 그 대비를 하긴 해야겠죠. 대비하려는 금리를 거 인상을 아닌가요, 할 시점이 또 오긴 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올해는 좀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당연히. 또 뭐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은 뭐 물론 경기 때문에만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은 또 안 들고. 아무래도 뭐 부동산 시장이 또 안 잡히면 그러니까 한국은 언젠가 또 올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연내는 아닐 거다라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마냥 주식을 좋게 보신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건데 뭘 걱정하냐 이러는데 지금 상황은 저는 아까 지금 우리가 생각보다 실물이 안 좋다 말을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어마어마한 재정 부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글로벌하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재정을 했을 때 제일 고민되는 거는 결국 그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 버리면 정부도 재정이 부담이 되고 어마어마한 이자를 내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안 보이니 제 생각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간 대출 같은 거에 대해서도 약간 부정적 인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왜냐면 한계 생활자들은 다 무너질 거니까. 네.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뭔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자꾸 저금리 때문이 아니니까 너희들 금리 움직였을 때에 대해서 대비해 뭐 이런 스트레스 아니까. 왜냐면 최근에 우리나라는 뭐 극렬하게 나오고 가계대출 여기 보시면은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낮아지게 되고 또 뭐 이 자금들이 다 뭐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은 필승이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금리 가격 오르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심리 지수 역시도 주택 시장이라든지 토지 시장에 대한 심리 지수 역시도 되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출 역시도 이제 특히 작년 뭐 3, 4월 뭐 그때 이제 또 바닥 찍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또 주택 대출 역시도 금리가 낮다 보니까 좀 덜 부담스럽잖아요. 빌리기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저금리랑 진짜 자산시장과의 관계가 없다고 말을 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네. 그래서 아무튼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진짜 그 대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진짜 팩트는 사실인 거고, 주택 대출도 늘어나는 거 사실인 거고, 또 주택 거래량 보셔도 매매량 보셔도 되게 많거든요.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면 아파트 거래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또 인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또 수요가 되게 많아지지 않지 않았나라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또 수출 측면, 뭐 소비자 신뢰 지수, 소매 판매 이건데, 그러니까
수출은 좋아지고 있는데 소매 판매는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고 글로벌하게 동일한 현상이에요, 이거는. 네, 맞아요. 투자 역시도 뭐 IT나 뭐 반도체 이쪽 부분은 설비 투자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이제 풀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금들이 이제 실물 경제로 들어가가지고 정말 긍정적으로 이렇게 소비를 늘리고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이제 하고 싶은데 이제 현실은 이제 좀 자금들이 다 자산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 한국은행은 이러한 여건을 유지를 해줌으로써 그래도 경기 회복에 좀 더 포커스를 이제 좀 둬야 되지 않냐라고 보고 경기가 이런 있는 상황인데 거고. 무슨 금리 네. 인상이냐, 뭐 이런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너희들 보기에는 지금 자꾸 위험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은 그래도 경기 회복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 같고, 다만 이제 계속 금리를 동결을 지금 몇 개월 연속 하고 있다 보니까 왜 금리 인상 안 하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라는 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냐라고 판단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위원들이 다 금융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기에 네. 비해서 금융이 너무 앞서갔는데 자칫 이거를 경기가 좋아졌다고 착각할까봐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충분히 알고 있어. 우리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 문제인 거 알고 우려하고 있는 건 거 알고, 근데 우리 지금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너무 그렇게 뭐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좀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뭐 대부분 의원들 다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데이터를 보고를 받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 이제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대부분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위원들이. 그래서 고용 측면에서도 말씀 더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비대면 쪽의 고용이 아직 좋지 않으니까 좀 더 이제 고용 지표 쭉 넣어놨지만 여기 다다다음 페이지 넣어놨지만. 숙박 음식업 도소매업 측면에서 계속 이제 부진한 상황이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그러니까 뭐 임금 근로자 역시도 상용직이 이렇게 떨어진 적은 처음이거든요. 임시나 뭐 일용직은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상용직 역시도 그림 37번인데 보시면 이 정도로 떨어진 건 처음이에요, 거의. 그래서 지금 상황이, 고용 상황이 그렇게 개선이 되고 있다 말하기도 어렵고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한국에 정리해 준 거죠. 뭐 이런 상황이어서 네.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뒤에 우연 연구도 적어놨지만 네. 경기는 침체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전체를 네. 놓고 보면 네. 근데 주가 부동산의 급등에 있으니 네. 이 괴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하는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금통위 의사록에 대한 제 이제 뭐 분석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아무튼 제 생각인 건데,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번에 금통위 의사록의 좀 포인트는 이제 반도체 산업은 좋아지고 있는데 그 외의 산업은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은 반도체 착시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있었더라고. 네. 착실한 단어가 있어버렸더라고. 네,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까보면은 음. 반도체 말고는 나머지는 좀 아직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잘 표현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말이 있는 거는 이제 뭐 실물 경제 회복이 IT나 자동차, 뭐 일부 수출 업종에 주도가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고용이라든지 이제 우리 경제 참가자들이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경기가 더 이제 뭐 안 좋거나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느낌인데, 이 외에 이런 수출 주도 업종들이 좋아지는 것만 봐서는 이제 전반적인 경제가 좋아지기 어렵다, 그러니까 좋아졌다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보시면은 제조업, 이제 여기 어떤 위원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한 위원이 최근에 보시면은 국내 제조업 생산에서 반도체랑 그 여타 산업과의 그 괴리, 약간 차이가 극명하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를 뺀 나머지 산업의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 이제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이 큰 건 알겠지만 전반적인 이제 회복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은 반도체를 빼고 난 그런 나머지 산업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특히 뭐 대면 서비스 이런 측면 이게 회복되는 거 중요한 거고, 또 뭐 여기 많은 위원들이 말했겠지만 실물이랑 자산 간의 이제 괴리가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제 이런 것들 한국은행에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이제 1월 금통위 의사록이다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또 추경 관련해서 향후에 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추경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한국은행이 직매입해라라는 게 지금 여당의 그쵸. 입장인 거거든요. 우리 한국형 양적 완화하라는 거지. 네, 근데 이게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뭐 ECB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 시장에 들어가서 사주는 건 거의 못 하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한국이랑 일본은 가능합니다. 제가 넣어놨지만 75조에 따르면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75조 1항인데,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이게 실제로 정말 집행이 되고 실행이 된 거는 94년도 딱 한 번입니다. 근데 그때는 볼이랑 뭐 쌀 그 공급을 좀 맞추기 위한 양국 증권을 매입을 해준 건데, 그러니까 이때는 21년 전인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그렇게 막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뭐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엄청 작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직매입을 나서긴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냐라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직매입 나서기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건 역시도 이제 어떤 위원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국고채 매입에 대한 뭐 규모라든지 시기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향후에 또 어떠한 이슈가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오케이 안 주장하고 했다니까 있어요. 이번 걸 보면. 중요한 건 시장에서는 자꾸 그거를 네. 한국형 양적 완화라는 형태로 자꾸만 이걸 약간 다른 건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간단치, 그러니까 할 수 있음에도 간단치 않은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 이걸 해준다고 하면은 뭐 금리는 잡힐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버리면 부채를 계속 찍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근데 외국인이나 대외 이제 사람이 봤을 때 우리나라를 그렇게 건전하게 볼 수 있겠냐? 이거를? 그거야. 이거예요. 포인트는 정확히 네. 봤어요. 그러니까 또 반말했다. 근데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너무, 그러니까 나도 주식쟁이지만 네. 이걸 마치 한국형 약정하나 좀 멀지 않았다 얘기하는 건 난센스인 것 같아. 지금 이거를 결정하기에는 네. 한국은행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네, 맞죠. 솔직히 우리나라 그 정도로 전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은행이 많이 정말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시행하면 여러 가지, 왜냐면 이분들은 금리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신용도 부분도 어느 정도 맞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그리고 원래는 손해를 보지 그럼. 않는다는 게 원칙이잖아요. 중앙은행 대부분은 그럼. 이게 손해를 보면 안 되는 이제 그러한 조직체인데, 만약에 뭐 국채를 매입을 했는데 뭐 금리가 계속 상승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자산 가치 떨어진다 했을 때 한국은행 이걸 감당을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다른 국가들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데 다 안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 대한 뭐 원화라든지 우리나라 자산이라든지 우리나라 국가 자체에 대한 그런 신용도가 그렇게 높을까에 대한 또 의구심도 있는 거고, 뭐 미국은 달러화니까 또 미국이니까 QE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더 많은 위기로 가는 걸 좀 방어해주기 위해서 빨리 하는 거고 대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이 이렇게 나섰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외에도 또 한국은행이 공개시장 운영 제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번 주에 아마 2년물이 처음 발행이 돼요. 국채 2년물이. 근데 이제 통한채 2년물이랑 만기가 겹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수요가 갈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한국은행에서 이러한 통한채 만기에 대해서 다양화시킬 거라는 기대감도 또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이러한 것들을 좀 중심을 가지고 좀 운영을 해 나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통한채 발행에 지금 많이 집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또 통한 계정을 활용한다든지 RP를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 또 RP 매각 같은 게 현실적인 거지. 그러니까 부담이 덜하고요. 그러니까 네. 현실적인 건 그런 건데, 우리는 자꾸 너무나 맨날 연준 하다 보니까 연준과 우리 한국은행을 좀 혼돈해 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느낀 이번 금통이나 소위 한국은행 스탠스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 네. 좀 알고 있다. 톤다운 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Don't fight the Fed까지는 아니지만 네. 한국은행의 스탠스에 굳이 맞설 이유는 없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2월달 이제 금통위에서는 전망치가 다 수정될 맞아요. 거거든요. 그런 것 좀 집중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향후에 이제 어떻게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낮추고 그럴 것 같진 않아. 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내가 높이진 못할 것 같고요. 높이진 못해. 왜냐면 네. 거의 맥스값 좋은 것 같거든. 3%면. 네, 3%면 좀 많이 준 것 같거든요. 많이 준 거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기대감은 놔두는데, 이게 3%라는 거는 다른 걸 자극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제시했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좀 너무 반도체 의존적이야. 네.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바꾸면 내부의 어떤 디테일한 걸 갖고서 계속 건드릴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상은행이 이런 상황 인식을 한다는 자체가
또 여러 가지 또 투자 아이디어가 주말에 생각해봤을 때는 좀 생각이 나서 네. 오늘 아까 심지어 영무이랑도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주시하는 건 참 그런 걸 미리미리 반영해서 반영하니까요. 재밌습니다. 네.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 고민하시죠.